자, 이제는 중학교 때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 거는 했었어요. 이런 것들. 다항식을 뭐 단항식으로 이게 나누는 건 했었어요. 분배하죠. 직접 나눗셈이 되면 직접 나눗셈을 분배해서 처리하거나, 직접 나눗셈이 안 되면 이제 분수 형태를 바꾸거나, 그도 안 되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를 분배한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파트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단원의 이름이 그거죠. 그래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정리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뭘 위에서 이제 나누고 남는 수 이제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숫자가 상수가 되거나 아니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을 때까지 계속 나눠준다. 그게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3차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을 뭐 x 마이너스 2로 나누시오. 그럼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뭐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로 써봐야 약분이 되는 건 약분되겠지만 또 이 마이너스 2 때문에 약분이 안 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방식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여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쓰신 다음에 여기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여기다 뭘 곱해서 일단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부터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차고 3차가 되려면 x제곱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 이렇게 되면 차수는 맞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안 맞으면 이 3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으면 계속 3차가 남기 때문에 계속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차항을 하나씩 지워주기 위해서 개수까지 맞춰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분배를 해요. 이렇게 분배. 3x 세제곱 분배하면 얘랑 얘랑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나눗셈 하듯이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지워지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면서 2x 제곱이 남고, 위 거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남는 게 2차. 근데 나누는 건 1차. 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더 나눌 수 있죠. 이게 차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니까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x제곱을, 여기는 x제곱 맞추려면 x가 일단 더 문자는 필요할 테고,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이 2가 되려면 플러스 2가 더 필요해요. 분배합니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분배되고 위에 다시 빼요. 여기는 5x 마이너스 5가 남고, 다시 남은 식을 보니까 1차. 나누는 식도 1차.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차수일 때까지는 또 나눠져요. 그럼 이번엔 나눌 때 5x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를 5x로 만들려면 플러스 5를 붙이시면 돼요. 분배하면 5x. 분배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러면 5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예로 나누면 몫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거 지울게요.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표기하는 표기법에 가깝고, 이제 수학적 등식을 통해서 연산을 처리하려면 이건 좀 좋진 않아요.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1 남습니다. 이건 나눗셈의 표기법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등식화해서 수학적 연산을 하기에는 좀 불편해. 이게 땡땡땡 처리도 돼 있고. 그래서 얘를 좀 완벽한 등식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나눔을 당했던 7은 나누었던 숫자 3과 목 2의 곱이며 6이잖아요. 7 만들려면 뒤에는 나머지 1을 덧셈하시면 7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표기법이 완벽한 사칙 연산의 등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의도적으로 아래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그래요. 위에 있는 식을 오른쪽에 있는 얘랑 같은 구조로 바꿔준다면
저 3차식을 이 식으로 나누면 나눔을 당했던 식은 나누었던 x-2와 몫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등식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보통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좀 간단한 구조일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라는 식을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A는 B와 Q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형태로 바꿔준다. 인 거고, 이건 좀 간단한 구조일 때고, 좀 더 복잡하게 문자가 들어있는 관계식, fx는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이라는 뜻이에요.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을 x가 들어있는 또 다른 관계식인 gx로 나누고, 그럼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남을 때 이거를 좀 더 등식화하게 되면 나눔을 당할 때는 fx는 나누었던 gx와 몫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으로 정리되고, 이 등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나누는 식 gx와 여기 있는 rx의 관계를 이해돼요. 이런 거죠. 나누었던 숫자 3과 나머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눈 숫자가 3이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나옵니다. 나눈 숫자보다 절대 나머지가 같거나 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작은 숫자들만 나머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문자식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건 숫자로 볼 수 없고 문자이기 때문에 gx의 차수가 나머지인 rx의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뒤에 만약에 나머지의 차수가 나눈 것보다 차수가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더 나눠야 된다 뜻이야. 나누다 말았다는 얘기는 덜 나눴으니까 더 나눠야 된다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눌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누었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정리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이렇게 많이 정의합니다. 만약에 gx의 차수가 3차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3차보다 작은 2차나 아니면 1차나 아니면 상수로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통합한 식이 뭐냐면 x에 대한 2차식을 씁니다. 근데 특별히 x에 대한 2차식을 쓸 때는 x 2차항도 있을 수 있고 1차항도 있을 수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뭐로 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보통. 그분 거기서 많이 보던 식이죠. 2차 함수의 일반형이나 2차 반을 직선하면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2차, 1차, 상수. 그 앞에 있는 개수는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gx를 3차로 나누면 어떤 관계식을 3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딱히 나온 게 없으면 그냥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gx의 차수가 만약 2차가 돼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1차 이하의 식 혹은 2차 미만의 식, 그걸 만족하는 식은 보통 이렇게 써요.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근데 나누는 식이 만약 1차야. x에 대한 1차 관계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더 이상 문자가 없다는 얘기죠. 1차보다 낮으려면 그 나머지는 상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 나머지는 rx라 쓰지 않고 그냥 보통 r이라고 씁니다. x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r 자체를 하나의 상수의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나머지 정리할 때 이렇게 많이 정리한다는 거를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나누는 게 4차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남는 나머지가 3차가 돼야 되는데 그쪽부터는 보통 고교 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나오면 이 정도가 나와요. 주로. 또 물어봐야 돼. 이건 내가 가르쳤지만 어떻게 대답 못하는 놈들이 있다. 내가 가르쳤는데도. 지수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눕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라고? 5가지 아닌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 뭐뭐일 때 뭐뭐일 때. 응? 지수가 아니고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 그 다음에 밑이 같지 않을 때 쓰는 지수 법칙. 밑이 같지 않다 보니까 강제로 지수를 같게 만듭니다. 그러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끼리 덧셈한다. 좌우가 잘 돼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찢는 것도 해야 돼. 뭐 2의 x제곱 더하기 3 이런 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찢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어떤 밑 하나를 전체 거듭 제곱했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서로 지수를 서로 곱해도 되고 아니면 지수의 위치를 바꿔도 되고 밑이 같을 때. 세 번째,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를 앞에서 뒤로 뺀다. 그랬었죠? 됐니? 이것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2x제곱 빼기 3. 2의 x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렇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덧셈했다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이 다 지수의 의미가 저 지수인 m과 n이 모두 다 자연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의 규칙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배운다. 근데 항상 지수가 자연수만 나오는 케이스는 이러는 거는 지수가 자연수로 나오겠죠. 얘는 다 지수가 자연수로 나와요. 근데 얘는 지수가 자연수로 안 나올 때가 있죠. 뭐 이런 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그러면 a의 5-2제곱, a의 3제곱. 별 문제 없어요. 근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면 a의 5-5제곱, a의 0제곱? 0은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런 거.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럼 a의 2-5제곱, a의 -3제곱?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처리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1. 밑에 0인 경우 빼놓고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 되면 이 답은 1이 되는 거고 지수에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a 세제곱 분의 1 역수 형태로 다시 고쳐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이거는 또 처리법을 얘는 원래 아는 거고 지수 0 나오면 1로 바꿔 쓰면 되고 지수에 음수 나오면 이 지수 분의 1 이거 여기 마이너스는 숫자의 마이너스가 아니야. 역수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럼 밑이 다를 때 쓰는 지수 법칙은 몇 개 있나요? 얘네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m제곱. 얘는 a, b의 전체 m제곱과 같다. 이 규칙을 우리가 보통 지수 분배라 부르죠. 지수를 분배해서 하나씩 내려주는 것. 아니면 두 번째 b분의 a의 전체 m제곱 지수 분배. b의 m제곱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역시나 좌우가 항상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그때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통 언제 써먹습니까? 언제 좀 더 주로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얘는 보통 자릿수 구할 때 많이 구하죠. 이런 예.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2제곱.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그러면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의 5의 제곱. 밑을 절대 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2와 5는 밑이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라도 강제로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수를 강제로 같게 만들다 보니까 작은 지수 쪽에 맞춰주는 거죠. 그럼 얘는 5의 제곱은 25잖아요. 25 곱하기 얘를 계산하다 보면 2 하나 5 하나 붙이면 10이 만들어져요. 그게 총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오겠죠. 12 제곱이면 1 한 다음 0이 2개 붙어요. 12 세제곱이면 1 한 다음 0이 3개 붙습니다. 그럼 얘는 10에 10제곱이니까 1 한 다음에 0이 10개 붙습니다. 근데 그 1에 2, 5가 곱해지니까
2호 한 다음에 0이 10개 붙겠죠. 총 자릿수는 12자리 자연수가 된다. 이럴 때 1번 규칙이 쓰이는 거고, 2번 규칙은 이제 보통 대소비교할, 딴 데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대소비교할 때 많이 써요. 3의 20제곱과 2의 30제곱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면 이건 곤란합니다.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이거를. 근데 얼핏 보면 누가 더 큰지를 약간 판단하기 어려워요. 대놓고 누가 크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규칙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씁니다. 뒤에 있는 숫자를 분모에 쓰고 앞에 있는 숫자를 분자에 쓰신 다음에 지수 법칙상 똑같이 거듭제곱되어 있는 숫자들은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고 위에 있는 거는 3의 제곱의 10제곱입니다. 두 지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10제곱이 돼요. 지수 법칙상. 밑은 틀리지만 지수가 서로 똑같으면 하나로 모을 수 있죠. 그럼 얘는 8분의 9야. 근데 이 숫자가 지금 1을 넘어갔잖아. 이 숫자가 1점 얼마인데 1점 얼마에 10제곱하면 어쨌든 1을 넘습니다. 이 숫자는 1보다 크다. 그럼 이 두 개의 수를 분수로 표현했더니 1보다 크다는 뜻은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값이 더 컸기 때문에 1보다 큰 수가 나온 거죠. 이 값이 만약 1이 되면 분모와 분자는 똑같다는 뜻이고, 혹시나 이게 1보다 작은 수가 되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가 나왔겠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크다 할 때 이런 지수 법칙이 적당히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 네. 계산법 지금 원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계산법들이.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안 헷갈려? 회담이? 아니요, 헷갈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해보세요. 1, 2, 3번 전부 다. 자, 1번 저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고 나머지가 주어집니다. ABC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다 써드립니다.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고 먼저 배우신 분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얘로 나누는 겁니다. 몫은 얘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ABC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아까처럼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나눗셈 하는 거. 이 방식은 좀 더 여름에 연습문에 푸셨는데 딱히 질문이 안 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봐드립니다. 나눗셈을 표기법이 아닌 등식화하게 되면 이건 완벽한 항등식 처리가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이랑 곱셈에 관련된 식은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기는 좌변식이 저 4차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4차식은 이 2차식과 이 2차식의 곱이고 나머지 1차식의 이렇게 합이 됩니다. 짜맞추는 겁니다. 적당히 짜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당히 짜맞춰야 되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 여기 맨 끝에 지금 뭐가 없냐면 상수항 자리에 상수항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럼 상수항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그러면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이쪽 상수와 이쪽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3b라는 상수항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12라는 상수항을 덧셈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얼른 4를 채워넣으세요. 구했잖아요? 네, 플러스 4. 채워넣으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1창은 9, 여기 제곱 있죠? 여기 1창은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여기는 1창도 9가 돼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1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있는 상수항과 여기 있는 1창을 곱했을 때 1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과 여기 있는 1창을 곱했을 때도 1창이 나올 수 있죠.
플러스 8x 거기다 cx까지 더하게 되면 이게 9x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량끼리 모아보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c 더하기 8이 9x가 이게 9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아직 ac가 둘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른 포인트는 2차나 이제 1차를 맞췄으니까 2차나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3차로 한번 가봅시다. 3차가 나오려면 여기는 2차랑 여기는 1차를 곱했을 때 3차가 나오죠. 그럼 ax 세제곱. 그럼 여기 있는 1차랑 여기 2차를 곱했을 때 3차가 나올 겁니다. 플러스 6x 제곱, 세제곱. 동량 모으면 a 플러스 6x 세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 3차항 계수가 플러스 8이거든요. 그럼 얘가 8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a 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시. 그럼 마이너스 6이 되죠? 플러스 8 하면 플러스 2가 돼요. 그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c 값은 7 이렇게. a, b, c를 이렇게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등식화해서 항등식 처리 있잖아요. 좌우가 서로 똑같게 처리하는 항등식 처리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1번과 2번 중에 만약 이 문제 하나 놓고 본다면 1번이 빠르긴 할 겁니다. 직접 계산해서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게 낫지. 막 계수 비교하다 보면 좀 숫자가 좀 찾기 좀 쉽지는 않죠. 이런 방식이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2번. 2번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나눗셈을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직접 나눗셈 하신 다음에 목과 나머지 x에 각각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근데 그 x에 1을 집어넣어서 2를 덧셈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서 1번과 2번은 거의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여기 있는 문제 연습하시고 이쪽 거로 갑니다. 파일을 빨리 바꿔놔야 되겠네요. 정말로 답답해서 못 쓰겠습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1일 때 다음 다항식 px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직접 이렇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얘를 이걸로 나누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몫은 x-2가 되고 나머지는 2x- 이렇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건 아까 1번 방식으로 풀기는 좀 불편합니다. 꾸역꾸역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2번 방식이 좀 오히려 이 문제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문제를 읽으시고 다항식을 얘가 나눗셈을 당한 거죠. 바로 등식으로 처리할게요. 얘로 나누면 목과는 곱해지겠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덧셈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괜찮겠어요? 주어진 방식을 얘로 나누면 목과 곱해지고 나머지랑 덧셈이 된다. 라고 이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는 크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직 여러분이 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건 아직 안 배운 방식이에요. 먼저 수업하셨던 분들은 혹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안 배웠으니까요. 이걸 플러스 2x-를 조합을 넘깁니다. 그러면 px와 x-2의 곱이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 3차 다항식을 얘로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두 개 곱으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근데 아직 인수분해,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좀 뒤에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방식이 제일 쉬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약간은 노가다를 띄셔야 됩니다. 이 방법 지금 배운 게 마땅치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이랬는데 나눗셈은 여기는 3차잖아? 그럼 덧셈도 있지. 이건 더하기 된다고 해서 차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테고 여기서 분명히 3차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곱하게 되는 하나의 인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분명히 2차식일 거야. x에 대한 px는 2차식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적당히 쓰시는 겁니다. 2차식 x제곱이 나올 텐데 그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x제곱과 x를 곱해야 x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1차항 개수나 이제 상수를 잡아주는데 1차항 개수는 모르겠어요. 그냥 뭘 잡으려니까 좀 복잡해서 일단 얘는 AX를 써봤어요. 그 다음은 상수항을 쓸 때도 요령이 있어야 돼. 여기 뭔가 상수항이 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x-2랑 곱하고 뒤에 2x-를 더하는데 얘랑 곱한 값에 마이너스 1을 덧셈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4가 돼야 됩니다. 4. 얘가 4가 나와야 4에서 1을 빼면 좌변 상수항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4가 나기 위한 조건은 이게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남은 건 A값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A값은 나머지 상수항 말고 뭐 혹은 여기 2차항이나 1차항 위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근데 뭐 1차항 개수보다는 2차항 개수가 좀 더 숫자가 편하니까 우리는 2차항 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2차항을 만들려면 여기는 2차랑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해야 2차항이 될 테고 여기는 1차항이랑 여기는 1차항을 곱했을 때 2차항이 나올 겁니다. 이거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x제곱 동량 모아보면 a-2x제곱 이해됩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6 죄송해요 1 여기 x제곱의 개수인 플러스 1과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a-2가 1이 되므로 a값은 3 여기 a값 3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px가 나오죠. p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px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단한 어떤 뭐 개념이나 원리가 있는 거 개념 물론 중요하긴 한데 뭐 대단한 건 없고 약간의 노가다가 좀 필요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2번 한번 더 해볼게요. 2번 fx를 쭉 읽읍시다. fx를 이거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이거래. 이걸 한 방에 쓸게요. fx는 늘이 좌변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다 우변으로 갑니다. 얘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3으로 나누면 몫과 곱해질 테고 나머지는 덧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럼 얘를 풀어주면 fx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fx 어쨌든 이걸로 나눠야 되려면 fx이 좀 차수별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럼 3차항은 2x 세제곱 2차항은 이렇게 하면 2차항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2차항 플러스 4x제곱 그럼 플러스 3x제곱이 남죠? 그 다음 1차항 여기 있는 상수항과 여기는 1차항과 색깔은 좀 달리 여기는 1차항과 여기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x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상수항과 여기는 1차항 마이너스 6x 합치면 마이너스 7x 뒤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여기 3 여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게 fx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fx를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직접 나누시면 돼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제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일단 한번 빠르게 다시 복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눕시다. 3차, 2차 그럼 1차가 필요하죠. 개수는 2에 맞춰야 되니까 2 분배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위에 사례를 빼내요. 없어지고 이게 4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바뀌니까 마이너스 6x 내려오죠? 이렇게. 나머지가 2차. 근데 이건 나누는 수도 2차. 그럼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이때는 같은 차수일 때는 개수만 맞추면 돼요.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하죠. 분배합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문제에서 원하는 목 예. 나머지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아직까지 여기는 네? 뭐요? 응? 네? 죄송해요. 어디 내가 내가 어디 잘못 봤나요? 어디 뭘 잘못 썼나요?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3인 여기다 2를 써놨네요. 네, 왜 이러죠? 3입니다. 이게 5로 바뀌겠죠? 빼면? 5로 바뀌어요. 이게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바뀌네요, 그러면. 다 바뀔 때고. 5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목, 이게 나머지. 여기 숫자 잘못 옮겨진 바람에 네?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3이라고? 이건 잘못 옮겨서 함수 아니고 계산하면 됐나? 1차항이죠? 마이너스 6x 여기 1차항 마이너스 2x 아이 진짜 야 계산 다 잘못했어. 다시 해 니가 알겠지? 대단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해. 미안해. 여기 암산하다가 아마 빨리 이게 별거 그러니까 이게 2-4번 문제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우 언제 다 곱합니까? 다 곱할 필요 없는 문제죠. 어차피 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을 한번 적당히 써봅니다.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까지만 쓰면 됩니다. 어차피 3차 이후부터 4차는 여기 4차 있어. 뒤쪽에 곱해. 절대 3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x분의 1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수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수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3차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4차 이후부터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뒤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뒤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옵션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3차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이 조합 있겠죠. 이쪽에서 상수, 이쪽에서 차수만 쓸게요. 얘 빵차, 얘 3차. 그 조합. 얘 1차, 얘 2차, 이 조합. 얘 2차, 얘 1차 조합. 여기 3차, 여기 빵차. 이렇게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서는 1 곱하기 여기 3차 4x 세제곱 여기 1차 2x 곱하기 2차 3x 제곱 여기 2차 3x 제곱 곱하기 1차 2x 거꾸로 쓰는 거죠. 4x 세제곱 곱하기 1 이 개수를 모충하다가 더하시면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전개식에서 x 6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3번 곱하고 얘를 3번 곱한 다음에 6차를 만드는 조합을 아까처럼 찾아도 되겠지만 이거는 좀 곤란하죠. 앞에 거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할 수 있어. 곱셈공식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잖아. 항 3개짜리 3차항 배웠어요? 이런 건 물론 배웠지. 이렇게를 계산하게 되면 얘랑 같다. 이런 건 배우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각 항의 세제곱의 합인 거고 얘는 3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세제곱이야.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이거 언제 배웠어? 곱셈공식에. 배운 적이 없다고요. 배운 적이 없는 식을 전개하다 보면 그냥 생로가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이 가잖아. 풀이가. 다른 걸 고민해야 되니까. 뭔가 좀 이게 너무 풀이가 너무 복잡한데 뭔가 딴 게 없나?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왜 앞에 있는 가로 위에 지수가 3이며 뒤에 있는 지수의 가로도 왜 3이 지수가 3이 있는지 이걸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은
A, B의 전체 세제곱과 같다라는 지수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로 보시고 얘를 B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2와 얘를 전체 세제곱한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가 뭐가 되죠? 많이 보던 식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말한다. 정말? 죽을래? 여기서 온 거잖아. 곱셈 공식. A를 X로 보시고 B를 2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곱셈 공식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 내용이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B 될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네. 이 전체 세제곱.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건 얼른 8로 바꿉시다. 괜히 지수 복잡하게 쓰지 말고 8.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이죠. 배웠잖아요?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전체 세제곱 8씩.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8 한 번.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한 번. 곱하기 뒤에 있는 8 두 번. 마지막에 8만 3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이었죠.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쓸데없이 왜 계산하고 있어? 얘만 알면 되잖아요. x 6제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밖에 안 나오네요. 얘는 9차고 얘는 3차고 얘는 상수고 6차는 여기서 나오네요. 마이너스 24 x의 6제곱. 따라서 x 6제곱 계수는 마이너스 24가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꽤 유명한 식인데 아마 문제 푸실 때 혹시 이걸 이렇게 푸신 분이 계시면 선생님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막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하다 보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에다가 또 여기 c 플러스 a를 곱하고 얘를 전개하고 나온 값을 혹시 이렇게 푸신 분이 계시면 문제를 잘못 접근하신 겁니다. 의도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도는 왜 세 개 항이 합이 있으며 왜 두 개 항의 합만 물어보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등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최대한 차수를 떨어뜨리거나 문자를 적게 쓰는 게 계산법상 편하기 때문에 이 식을 세 개의 관계식으로 바꿔 변형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는 2-c, b 플러스 c는 2-a, c 플러스 a는 2-b 라고. 그럼 여기가 2-c, 2-a, 2-b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보다 문자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 반복되지도 않아서 계산도 쉽고요.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기준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개 가로 곱할 때는 기준을 잡는 겁니다. 2가 가장 많이 곱해졌을 때, 만약 숫자 2를 기준으로 본다면, 2가 가장 많이 곱해진다면 2를 3번 더 곱하는 케이스. 8밖에 안 나오겠죠? 됐니? 그 다음에 2가 그러니까 2가 2번 나머지 한 번은 문자. 2가 2번 4. 나머지 한 번은 문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서 일로 좀 움직일게요. 너무 이쪽에 몰렸었더니. 이게 순서대로 2-a, 2-b, 2-c. 이렇게 쓰는 게 좀 이뻐 보여요. 아니, 아까랑 똑같아. 다르지 않아. 2를 가장 많이 곱한 8. 플러스 2를 2번 곱한 4에다가 2,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4에다 계속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 다음 2가 한 번 곱해진다고. 2 한 번. 여기 2 한 번. 나머지 2번은. 이렇게 문자를 뽑아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조합은 플러스 2 한 다음에 문자 2개씩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하다 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은 모두 다 문자만 마이너스 ABC. 이제 숫자 갖다 끼면 되겠네요. 8. 얘는 마이너스 2죠. 지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 여기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여기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그냥 막 분배를 해도 물론 돼. 하나씩 하나씩 분배한다 비교해도 되겠지. 근데 개념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뭐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풀이가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빨리 분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배운 걸 좀 적용해서 해본다면 여기는 A와 C의 부호가 같은데 B와 마이너스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걸 이용해서 합차로 A 플러스 C 플러스 B 이렇게 가로 하나 앞쪽 거 뒤쪽 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른쪽도 같은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얘는 뭐가 같아 보이냐면 B의 부호는 같아. 근데 A의 부호가 반대고 C의 부호도 반대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얘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합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게 똑같고 뒤 거 부호 반대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우변은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얘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제곱이 붙어야 돼요. 분배합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남겠죠.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지워지는 건 얘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모아봤더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B제곱을 이렇게 이항하고 얘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얘네 둘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2C제곱은 2B제곱이 되고 양면 2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B제곱이 되죠. 언제 나오는 식이에요? 직각삼각형일 때. B변이 C인 B변이 B인 직각삼각형일 때. 그래서 다음 어떤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B변이 B인 직각삼각형 혹은 그 B가 바라보는 꼭점 B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공식을 좀 자주 안 나오는 공식 중에 마지막 10번 공식 이런 거 있었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안 외우셨나요? 이게 뭐가 돼요? 참 맞아야지 또. 중요한 곱셈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곱셈공식을 암기하지 않느니 밥 먹을 자격도 없다.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얘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구조에서는 B를 그냥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집니다. 위아래가. B를 1로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B를 1로 보면 여기 있는 게 얘가 돼요. B를 1로 보면 여기 있는 게 얘가 됩니다. 그럼 얘가 1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B에다 1만 집어넣으니까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4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적용이 좀 빠르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얘가 얘라는 거잖아.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것도 또 이거잖아. 같은 공식 두 번 써먹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기본 틀이죠. 이 공식 여기가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A를 A제곱으로 보시고 B를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대신에 A제곱을 여기다가 B 대신에 1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A 자리 대신에 A 제곱을, 그러면 A 4제곱이 되죠? B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B가 돼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얘는 B 대신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나고 이게 여기 있어요. 됐니? 그럼 구조상 이 답은 다시 얘를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A 자리 대신에 A 4제곱, A 제곱을 집어넣어요. A 자리 대신에 A 제곱의 4제곱. A 자리 대신에 A 제곱을 제곱. B 자리 대신에 1을 제곱. 플러스 B 자리 대신에 1을 4제곱.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8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 식이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A 8제곱은 A 4제곱의 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1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하면 여기 조건에 A 4제곱이 있기 때문에 4라고 써있잖아요. 4의 제곱 16 플러스 4 플러스 1 21이 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곱셈공식 중에 10번 공식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잘 안 쓰이는 거.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2루트 6 그 다음 넓이가 3 AC를 그냥 B라고 합시다. 얘가 바라보는 편이니까 얘는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뭐가 달려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루트 6의 제곱 24랑 같고 넓이가 3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3이니까 A와 B의 곱은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크게 변형한 게 없이 그냥 문제 나온 조건을 그냥 적절히 썼어요. 특별히 바꿀 것도 없이 그냥 적용만 하면 돼. 그럼 얘네를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3차 쓰고 플러스 다음에 항상 변형은 부호의 모양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 모양 아니면 3차 빼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플러스 B의 제곱 인수분해를 적용하는 식. 근데 문제 구조상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역시나 이쪽이 더 유리해 보여요. 곱은 나와 있네요. 합만 알면 되네요. 그럼 얘네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합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한 거와 같고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24 플러스 2는 4, 28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루트 28이죠. 왜냐면 제곱해서 잘 봐야 돼. 제곱해서 28이 된 거니까 A 플러스 B는 28의 제곱근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인데 이건 두 양수변이잖아요. 양수를 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양의 제곱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28 A 플러스 B는 2루트 7이 된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2루트 7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 여기 있었죠? 2 곱하기 A 플러스 B 2루트 7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AB가 AB가 6 아니에요? 근데 왜 2를 썼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6이잖아. 아까 6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2를 썼죠? 말은 6이라고 답을 2를 써놨는데 나 진짜 요즘 미치는 것 같아. 나 미쳤나봐. 왜 이래? 그럼 여기도 잘못됐잖아. 아이씨. 아, 진짜. 아이, 진짜. 에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됩니다.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아. 자꾸 선생님 시간을 보면서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제발 진정하자. 제발 진정하자. 응? 없어요? 그럼 이걸 해야죠 뭐.
이거는 근데 곱셈 공식 중에 변형 중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식인지를 알았어야 되죠. 이거 아까 잠깐 써드렸던 그 3차식 있잖아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를 정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에 이 식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 할 때 이거 한 적 있죠? 이거 다시 변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 뭘로 변형되냐면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이 된다는 것 설명했었는데 아마 이게 복습이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본인의 복습에 달린 거니까 해야 됩니다. 얘는 얘랑 같다는 거 그때 수업 시간에 여기다 2를 곱하고 다시 2로 나눈 다음에 2를 분배해서 2a 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를 하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런 꼴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갖다 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값이 나와 있어요. 2라고. 얘도 값이 나와 있습니다. 3이라고. 근데 얘가 값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a 빼기 c 값은 5가 되고 그럼 c 빼기 a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 중에 어떤 미친 학생이 이 공식을 안 외우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지? 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면 모든 수학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 a 빼기 b가 2가 되며 b 빼기 c가 3이 되지. 근데 문제는 모르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지. 이거 수업 나가셨던 분들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식. 이 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해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부정방정식.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뭔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ABC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네가 알고는 대표적인 부정방정식 이거잖아. 네가 알고는 대표적인 부정방정식 이거야. X하고 Y를 더해서 1이 된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요? 2개.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와 Y 쌍은 무수히 많다지. 더해서 1이 되는 게 무수히 많잖아. 유리수, 무리수.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 만들고 보면 무수히 많은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정방정식이야. 부정이야, 부정. 얘를 만족하는 ABC의 조합이 무수히 많은 거야. 식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 무수히 많은 ABC마다 얘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게 값이 다 바뀌면 과연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니? 낼 수 없겠지. 어떤 ABC가 와도 이 조건을 만족만 한다면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걸 거라고. 맞아? 네가 짜맞추면 돼. 적당히. 아무거나 괜찮다며.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며. 아무거나 3에 A에서 B를 뺐더니 2가 나온 게 뭐 있니? A에 뭐 3 같은 거 더. B에. A에 3 같은 거 더. B에 1 같은 거 두면 되잖아. 여러 개 조합 중에 이런 것도 물론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저는 뭐 딴 걸로 봤는데요. 딴 걸로 봐도 돼. 많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 작업에서. 그럼 B가 1이야? B가 1이야?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러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수학을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잖아. 그리고 얘네는 진도를 좀 미리 한번 나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먼저 진도를 나갔었잖아. 분명히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었다고. 근데 이런 식을 보면 이거 부정방정식인데? 그럼 이걸 만족한 애는 무수히 많은 거 아닌가? 그럼 무수히 많은 ABC가 존재할 텐데 그 중에 ABC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면 과연 이렇게 값을 구하라고 대놓고 문제를 묻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C 중에 아무거나 한 쌍만 찾아내면 답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걸 직접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풀이가 더 좋은 풀이긴 하죠. 고등학생 풀이에 맞는다 본다면 뭐 이런 풀이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잠깐 한 문제 정도만 더 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못한 문제 하나 정도는 꼭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거요? 어차피 나머지는 내일 또 할 거야. 근데 굳이 오늘 가기 전에 꼭 한 문제만 더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있다고 얘기하면 역적이 되는 거지, 순간. 눈치 없이. 저 선생님, 저 미친놈 저거.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질문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그러지 마. 2, 3분, 3, 4분 일찍 간다고 네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 어쨌든 지금 질문은 따로 없다고 하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